6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재판거래 의혹 파일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했던 하드디스크는 제외한 선별 일부 자료 제출입니다. 검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10개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들은 거의 대부분 원본 그대로 제출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내장된 5개 저장 매체에서 해당 파일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수사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선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금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하드디스크 원본은 이번 자료 제출에서 빠졌습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이 대량으로 포함돼서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애초 요청한 대로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증거 능력 요건 등을 감안할 때 저희는 요청드린 자료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입장을 존중해 자료 임의 제출을 요청한 거다.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법원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는 재판거래 실체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통상의 특수수사 경우처럼 밑바닥부터 다 훑어봐야 한다는 건데 검찰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강제 수사 시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오늘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선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래 법정과 재판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토론회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여기 서울은 오늘부터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곳 부산의 날씨는 어떤가요, 판사님? 부산도 아직 장마는 덜 내려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소송 당사자와 부산지법에 근무하는 판사가 영상으로 재판을 한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협,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 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영상재판은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상법정에 접속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재판입니다. 오늘 가상법정 온라인 재판 토론회엔 사법부 넘버2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참관했을 정도로 법원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통한 원격 재판이 가능해질 경우 국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법정 사이버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자 영상통화와 개념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첨단 기술을 다루는 특허법원이 이미 2015년부터 변론 준비기일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현실 속의 제도입니다. 지금은 서울 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의정부지법, 부산지법 등 6개 민사재판부에서 시범 실시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판의 과정과 내용도 수요자 친화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정보화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상법정 영상재판이 재판 공개주의와 직접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는 없는 것인지 생성 초기부터 전자정보로 존재하는 증거관리나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재판 전면 실시를 위한 관련 법 제도 정비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 정보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영상 재판이 확대되어 원거리 출석의 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온라인 재판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모니터 화면이 판사와 사건 당사자들의 직접 대면 재판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영상 재판의 실질화,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한계이자 또 다른 과제입니다. 온라인 법정, 전자법정, 사이버 법정, 첨단 법정 등 아직은 용어와 개념도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영상 재판. 다만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지금의 우리 법원과 재판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놓을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자치경찰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정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자치경찰제는 전체 치안 시스템과 관련돼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다. 한국 경찰이 안정적 치안을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를 유지하면서 지방 분권에 대한 현 정부의 방향성을 녹여내고 그러면서도 비용이 덜 들고 능률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게 이철성 청장의 오늘 워딩인데요. 네. 수사권 조정 관련 가장 어려운 과제로 자치경찰제를 꼽았습니다. 네. 지난 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네,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기로 하면서 네.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권 통제 장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깔았는데요. 네. 이른바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네. 광역단위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조직과 인사를 보면 각 네.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도 직할 자치경찰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따로 심의 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네. 자치경찰의 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지방경찰청장, 전북경찰청장 같은 지방자치경찰의 장은 네. 자치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네. 뭐 업무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지역 생활 안전과 경비, 교통 및 특별 사법경찰 사무를 맡게 되는데요. 네. 한마디로 일반 생활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업무는 네.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이 맡는 걸로 보면 됩니다. 네. 미국과 비교하자면 국가경찰은 특수수사나 전국 단위 사건을 수사하는 FBI, 네. 자치경찰은 LAPD, NYPD 이런 것처럼 해당 지역 경찰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 지방청 소속 국가경찰과 권한과 업무는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네. 소속을 자치경찰로 바꿔 시장이나 도지사, 자치단체장 아래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설적으로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 자체에서 나오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자치경찰의 장을 지자체장이 임명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줄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산과 자치경찰의 신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요. 네. 일단 자치경찰 예산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서울 등 부자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뭐 자치경찰 신분은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것도 자치경찰의 조직과 예산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네. 경찰은 현재 모두 국가직 공무원인데 네. 자치경찰은 지자체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치경찰한테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부 서울 등 여건과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려 들고 네. 특정 지역은 기피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진 않을 텐데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정치권 줄서기에 대한 우려는 심의 의결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특정 지역 선호 우려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현장에서 시범 실시를 해서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보완해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정비해 올해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고 네.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 발표인데요. 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준비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시작한 지도 이제 100일 남짓 됐습니다. 그동안 행선지, 앞날, 시방서 등
우리 법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들을 찾아내 지적했는데요. 오늘도 이런 일제 잔재 법률 용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계기입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세계 최연소 비전향장 기수 강용주 씨가 지난 4일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 관찰 처분 면제 청구를 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과오를 반성한다면서 보안관찰법으로 고통을 주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것이 강 씨 측 설명입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주요 활동사항, 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여행 목적지와 기간, 목적 등을 사법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안관찰법은 일제 때 이른바 불량선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보호관찰령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강용주 씨는 20년 가까이 보안관찰법 신고를 거부하며 국가를 상대로 진한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이거 대표적인 악법 중에 악법인데 일제 잔재로서 내려오는. 네. 이 보안관찰법 제26조에 계기라는 낯선 한자가 등장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일에 계기된 자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에 관하여는 이라는 조항입니다. 계기는 높이 들 개, 기록할 기자를 씁니다. 한자로는 기록하여 높직하게 붙임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기록해내어 붙이거나 걸어두고 여러 사람이 보게 하다, 즉 규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제 잔재 뿌리가 박혀있는 법령,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일본식 용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말 그대로 써주셔야죠. 필요에 의하면 있어도 되지만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이 계기라는 일본식 법률 용어는 보안관찰법뿐 아니라 몰수 금품 등 처리에 관한 특례법,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세칙 등 우리 법전 곳곳에 음습하게 남아 있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가 우리 법전에 남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제 시기에 법학 공부한 사람들이 법률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그러니까 그 법에 사실은 이 말 속에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일본 말이라고 무조건 청산하자는 게 아닙니다. 뜻이 이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널리 알려진 말도 아니고 거기다 일제의 잔재이기까지 한 법률 용어 계기. 우리 법전에 계속 두고 써야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바꿔야 합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합니다. 평교사 재직 시절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성추행 얘기입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장인 55살 A씨는 평교사 시절인 2015년 5월에서 6월쯤 1학년 진로 수업 중 16살 여제자 B양의 상의 속옷 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복도에서 만난 B양을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교장은 앞서 2013년 12월에도 기말시험 감독 중 당시 16살이던 C양의 속옷 위와 뺨을 수차례 쓰다듬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B양과 C양이나 B양 모친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 책임까지 감수하며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여러 정황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A 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기저엔 지난 2016년 A씨 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A씨 교장 임명을 반대한 기존 교장 총동창회와 학교 법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B양 모친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선 기존 교장과 친분이 있어 B양이 추행 사실을 허위, 과장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A씨가 수업 시간, 교무실 앞 복도에서 추행했다는 것도 선뜻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양과 C양이 사건 발생 후 무려 1년, 3년이 지나서 A씨가 교장으로 선임된 이후 신고한 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친구가 피해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미뤄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A씨를 교장에서 끌어내려 교단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과장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 항소심 판결 취지입니다. 천라지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하나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B양 모친과 A 교장 둘 중 한쪽은 거짓일 겁니다. 천라지망은 인과 응보가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신세계 계열사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일부 공정위 간부 재취업 과정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로 준비 기간을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우선 파견 공무원 등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57급 공채,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시험에서 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탭스 기준 점수가 625점에서 340점으로 변경됐습니다. 법제처는 탭스의 만점이 5월 12일부터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위원장인 심영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심의원회 임기는 2021년 6월 25일까지입니다. 6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